안녕하세요. 이태원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이단 엽차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2주간 우리는 이단에 대한 정의와 신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 일명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단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락방 많이 들어보셨죠? 신약의 사도행전 1장 13절에 등장하는 다락방은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신 곳이며 교회의 출발지로서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다락방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이 신약시대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릅니다. 류광수 씨의 다락방 전도 운동이 한국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결의됨에 따라 다락방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거짓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한국 교회는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 일명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그들에게 이단이란 꼬리표를 달게 했을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그들의 이단성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를 설립한 이 류광수 씨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류광수 씨는 1951년 10월 경남 밀양군 상남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류 씨는 부산 수정동의 예장합동 일신교회에 출석했으며 그 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산노회에서 운영하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1978년 고신대학교 연수과 2학년에 편입하여 1981년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류 씨는 1982년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연구과에 입학해 3학기를 마친 후 1984년 3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영국과 3학년에 편입하여 1985년 졸업을 합니다. 졸업 후에 예장합동 부산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부산 동성교회 부목사로 심우하던 중 1987년 부산 동삼제일교회 청빙을 받아 부임을 하게 됩니다. 류 씨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교세의 성장을 이어가던 이 류 씨는 1991년 11월 26일에 부산도회 제133차 1회 임시노회에서 다락방 교리 및 도덕적인 문제로 목사 면직을 판결받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류광수 씨는 1993년 10월 교단을 옮겨서 예장고신 남부산 노회에 가입하지만 이 또한 곧 가입이 무효 처리가 됩니다. 1994년 10월 예장합동총회 산하 부산 노회에 목사 면직에 대한 재심 청구를 올립니다. 예장합동 측은 1995년 제80회 총회에서 다락방 확산 방지 및 이단성 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다락방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제81회 총회에서 결국 다락방을 이단으로 결의합니다. 이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등 거의 대부분의 기성 교단들이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이단 혹은 사이비로 규정하고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결의된 이 류광수 씨는 1997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도총회를 결성했고 지금까지 조직적으로 다락방 전도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1년 이후 예장개혁교단에 소속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다락방 지교회 수는 633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락방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다락방 운동의 류광수 씨는 이 다락방 전도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을 알고 전도 지역의 침투에 들어가 전도 활동을 펴기 위한 성경 공부 활동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락방 전도 운동이 문제시되고 있는 이유는 이 류광수 씨의 잘못된 사상을 전파한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류광수 씨의 다락방 전도 운동에 대한 내장 합동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신자들을 요원화하고 다락방화한다는 점에서 이 교회론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 훈련은 구원론에 있어서 신자들을 오도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다락방화된 신자와 그렇지 못한 신자와의 사이에서 위화감을 조장하고 분열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마귀 사상을 중시합니다. 류광수 씨의 핵심 사상은 구속사를 마귀와의 대결로 보는 잘못된 마귀론에 입각해 있습니다. 예장 고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류광수 씨의 신학을 비개혁주의 신학 사상이요, 비복음주의적이며 균형 잃은 신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체험과 증거를 강조하는 감정 신학이며 사탄, 마귀, 귀신을 중심으로 인간의 죄와 구원을 풀어가는 일종의 사탄 신학 내지 숙사 신학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통신대학교의 박영주 교수도 자신의 논문 류광수 다락방 전도 운동 비판에서 류광수는 김기동의 귀신론의 영향을 받아 구속사를 마귀와의 대결로 보고 있다며 귀신론 중심의 성경 해석과 구속사 이해는 김기동 베레아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성경 공부에 역점을 둔 전도 운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류광수 씨는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전도 운동을 목적으로 다락방식 성경 공부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정통 교회에서 수용할 수 없는 이 다락방 사상들을 주입시키므로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 연구 보고서에서는 유광수 씨의 다락방 전도 운동은 비록 전도 운동이다라고 그들이 주장하지만 그 가르침 가운데 마귀론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혼란하게 한다며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그대로 답습하는 일이 없어야겠다라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류광수 씨의 다락방 전도 운동에 대한 이단 시비 문제는 기성교단에서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켜 왔습니다. 다락방은 소속 교단에서 이단으로 결의되자 이후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도 활발한 포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보다는 비교적 정보가 빠르지 않을 이 해외 포교 사업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다락방의 해외 포교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락방은 1994년 10월 싱가포르를 필두로 해외 포교를 시작했습니다. 세계 복음화 신문에 따르면 다락방은 권역별로 10개 지역을 구분해서 대륙별 포교 활동을 강화하고 국내외 교회와 목회자, 후원자 간의 연합을 통해서 포교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의 권역별 선교회는 세계 복음화 상임위원회와 세계 선교 총국 이들의 지도하에 선교사 발굴과 파송 그리고 후원을 담당하고 각 나라별 담당을 중심으로 강사단을 관리하며 다락방 측의 선교사 자녀의 학업, 진로, 국내 전도 훈련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현지인이 한국에 체류하며 훈련받는 동안 후원을 담당하고 청교 후원 교회와 개인 후원자의 발굴 및
관리도 주관하고 있습니다. 협회 선교국은 한국의 전도 훈련을 받기 위해 거주하는 해외 현지인, 해외 교포들을 중심으로 월 1회 정기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전도 훈련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락방의 해외 훈련원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위치해 있는데요. 로스앤젤레스 LA 선교사 훈련원, 워싱턴 선교사 훈련원, 뉴욕 뉴저지 선교사 훈련원, 시카고 선교사 훈련원, 동경 선교사 훈련원, 나고야 선교사 훈련원 이렇게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지교회는 동남아, 북미주, 북방, 서남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일본, 중남미, 중화권 등 10개의 권역을 나누어서 포교를 하고 있는데요. 해외 지교회는 그 수가 너무나 많아서 어떤 교회들이 그 나라에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집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해외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다락방 해외 전도 캠프는 3일에서 5일 동안 해외의 지교회를 중심으로 한국과 기타 국가의 다락방 지원 하에 이루어지는 현지 포교 활동입니다. 도방 전도라든지 빈민가 전도라든지 캠퍼스 전도, 상가 전도 등 현지에서 가능한 모든 포교 활동을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4명에서 5명이 한 조를 이루고요. 지역을 나누어서 포교하며 비신도뿐만 아니라 기성교회 파송 선교사들에게도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패션쇼, 찬양 콘서트, 뮤지컬 등을 기획해서 문화 캠프라는 명목으로 시선을 끈 후에 이 다락방 메시지를 전하는 포교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전도 캠프를 통해 다락방 미션 홈, 지교회, 또한 전문 교회가 세워지고 있으며 이 전도 캠프가 끝난 이후에는 유광수 씨가 설교하는 해외 집회에 전도 캠프를 통해서 포교한 사람들을 초청함으로 이 교세를 점점 더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 랩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올해도 이 8월에 이 랩넌트 대회가 개최되었는데요. 다락방에서 이 랩넌트라고 말하는 명목은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을 지칭합니다. 랩넌트란 이 그루터기라는 뜻으로 이사야 6장 13절에서 나온 말입니다. 1988년 시작된 세계 랩넌트 대회는 전 세계의 다락방 랩넌트들이 모이는 집회로서 유광수 씨의 전도훈련 강의, 현장 전도 포교 활동, 전도 활동 보고, 또한 뮤지컬 등의 문화 행사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랩넌트 대회는 난타, 댄스, 뮤지컬, 오케스트라 공연 등을 선보임으로써 문화 행사를 통한 포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랩넌트 대회는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 국내에서도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을 모집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토 대장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포교 활동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계 산업 선교회입니다. 1996년 조직된 단체로 다락방 측이 산업인을 살리고 전도와 선교에 필요한 경제를 회복한다며 만든 평신도 산업 선교 모임입니다. 이들은 다락방의 또 다른 산업인 모임인 OMC, 원 리스 미션 클럽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기부금 작성, 장학금 사업 등 대전 관련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전국 18개 지회와 미국 뉴욕을 비롯한 15개의 지회가 가지고 있으며
매년 약 4일 동안 열리는 세계 산업인 대회를 통해서 이 결속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다락방의 해외 포교 특징을 그러면은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락방은 세분화된 포교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국가의 전도 훈련원을 개설하고 매년마다 전도 캠프를 비롯한 각종 집회를 열어서 해당 지역의 다락방, 미션 홈, 전문 교회 등 다락방 유관 기관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락방 포교 중에 주의해야 할 점은 이들은 비기독교인보다는 기성교회의 목회자나 성도들을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락방의 이러한 포교 정책 때문에 해외의 현지 기성교회들이 다락방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락방의 포교에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청년들을 랩넌트라고 지칭하여 특별히 구별된 것과 같은 그런 인식을 심겨주고 세계 랩넌트 대회 등은 청년들이 운집하는 각종 집회에서 뮤지컬, 난타, 연주 공연 등 젊은 층에 어필할 수 있는 공연을 기획해서 청년들의 주목을 이끌어서 포교 활동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락방은 소속 선교사에 대한 관리가 철저합니다. 다락방은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세계선교총국 등 선교사 발굴부터 후원 관리까지 선교사만을 담당하는 기관을 개설하고 선교사들의 노후 대책, 의료 혜택, 안식년 훈련, 선교사 자녀 훈련 등 선교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교사들의 해외 포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다락방의 포교는 계속해서 확대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밀하고 꾸준하게 침투하는 이 다락방의 포교에 국내와 해외의 교회들이 더 이상 미혹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인 대안과 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체 노하우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성교회와 비슷해 보이는 다락방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교단명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락방은 교단 설립 후에 점차 그 규모가 커져 왔습니다. 현재는 600여 개가 넘는 교회의 수가 있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다락방 교회는 교회 이름이 우리 기성교회와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또한 안식교와 같이 교회 이름만으로는 분별할 수 있는 이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락방은 교단명을 파악해야 우리가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락방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명을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더더욱 세심하게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170여 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 건전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으로는 통합, 합동, 백서, 고신, 합신 등의 교단이 있습니다. 다락방은 예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던도총회 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던도라고 사용해 왔지만 지금은 예장개혁교단에 소속했기 때문에 예장개혁이라는 교단명을 사용한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다락방 교회를 구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단 마크가 이렇게 따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 마크를 기억하는 것도 우리가 다락방 여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락방에서는 기성교회에서 듣기 어려운 단어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몇 개의 단어만 우리가 기억해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랩넌트라는 단어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12세에서 35세까지의 이 다락방 젊은이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남겨두신 언약의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이 렘넌트라는 단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RUTC라는 단어입니다.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RUTC 시대, RUTC 뉴스, RUTC 방송국, RUTC 소식, RUTC 헌금 등과 관련된 단어들을 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그리고 RUTC 단어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OMC라는 단어입니다. 경제 조직을 이루는 목적으로 설립되었고요. 기부를 받아 다락방 내에 있는 물질을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이 외에도 렘넌트 지도자 학교, 아이 렘넌트, 렘넌트 총국, 렘넌트 기도수첩, 다락넷, 다락웨드 등의 단어를 통해 우리가 다락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단어는 다락방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락방은 이단 단체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성교회에서도 이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흔히 사용하고 있고 정상적인 곳에서 발간하는 다락방이라는 소책자도 있으니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도서 또는 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행하는 도서를 아는 것도 우리가 다락방을 분별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다락방도 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교재 또는 도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들이 기독교 서점 등에도 진열되어 있으니 우리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락방 서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저자가 다락방 대표인 유광수 씨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또한 다락방 서적을 주로 발행하는 출판사, 도서출판생명에서 발행하는 책인지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또한 다락방은 자체 신문사를 운영하며 신문도 발간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은 세계복음화 신문입니다.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이단 언론으로 결의된 곳이니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퍼스 동아리 DCM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다락방 대학생들은 캠퍼스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이름은 DCM입니다. 이 이름을 정확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독교 동아리 중에 DSM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DCM은 191개 대학교에 담당자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국내에 총 350여 개의 정도의 대학이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학교에 이 DCM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락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 교회라고 생각한 곳이 다락방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락방은 우리와 비슷한 외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명, 기독교 서점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락방 서점, 기독교 동아리를 자처하는 DCM 등 기성교회와 비슷한 교회로 다락방은 우리를 오해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다락방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락방이 어떤 단체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파악하여서 다락방 이단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